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까라는 질문이 항상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오래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것만 하시는 분들이 한테는 이 질문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계속 뭐 다른 거 뭐 선물이나 이런 옵션 투자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식을 사고 파는 것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이 저 같은 왕초보들을 위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보신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느냐를 생각하실 때 생각하실 것은 어, 언제보다 무엇이 항상 우선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명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주식 투자 전문가들 아니면 뭐 구루라고 하시죠. 그런 대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언제는 항상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 됐으면 언제는 항상 답이 따라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부동산, 동산, 현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뭐 3대 3대 3으로 투자해야지 된다라는 것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대 3대 3을 할 때, 뭐, 이 부동산 살 때랑 동산 구할 때랑 현금 구할 때가 태도가 다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태도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산 중에서 우리가 보통 주식 채권하는데 다 대부분 주식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채널에서 주식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주식을 살 때의 태도랑 부동산을 살 때의 태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하나 사게 되면 그 집 사기 전에 그 동네가 어떤지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군이 어떤지, 교통은 어떤지, 그 다음에 여기가 앞으로 잘 될 곳인지 안 될 곳인지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뭐 범죄율,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인종별로도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를 보고 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집을 사게 되면 무슨 조그마한 학군이 좀 학교가 좀 나빠졌다거나 좋아졌다거나 길이 생겼다거나 안 생겼다거나 뭐 범죄율이 좀 생겼다거나 안 생겼다거나 교통 뭐 이런 것 다 관계없이 그 집을 갖고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하고 있으면 10년, 20년, 미국은 모기지가 30년이니까요. 30년 지나면 어차피 집값은 처음에 샀을 때보다 올라가 있고 은퇴할 때 그 집을 팔면 샀을 때 가격보다 이제 이익이 남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듯이 동산을 사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도 지금 자산 중에서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할 때 디플레이션에 걸렸을 때는 현금이 제일 좋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디플레이션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해서 기회를 통해서 돈을 늘릴 수 있다면 어, 그러면 현금을 그쪽 동산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겠지만 만약에 그 확률이 반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현금 자체가 더 우수한 투자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항상 우선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무엇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금이 뭐 100불이 있다고 하고요. 투자금이 100불이 있는데 투자하시면 이제 보통 여기서는 주식 투자하니까 주식 투자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일부를 손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 잠 못 자고 울고불고 하지는 않겠죠. 여기는 1%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를 나는 잃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거를 만약에 10불을 잃으면 어떨까요? 10불을 잃어도 울고불고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50불을 잃으면요?
울고불고 안 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뭐 한 90불 뭐 잃어도 막 100불 다 잃어도 나는 울고불고 안 해. 이런 분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50불을 잃어도 울고불고 안 하겠다. 뭐 나는 괜찮아. 이 정도의 손실은 감내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까지는 저는 투자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0% 이상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이 금액이 투자할 금액인지 아니면은 카지노에 가고 싶은 금액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50% 이상보다는 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잃을 걸 생각하고 투자하신다는 얘기는 돈을 그냥 주고 안 받기로 한 친구나 아니면은 돈을 가지고 100불을 가지고 가서 카지노에 가서 열심히 놀다가 오는 거 아니면 뭐 음반을 사든지 공연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맛있는 거 사 먹든지 그렇게 해서 이 돈 써도 괜찮은 돈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지 투자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50%까지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면 되고요. 더 이상 나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투자자의 자산이라기보다는 뭐 오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지노 가는 사람의 심정과 같기 때문에 그 돈은 투자금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내가 투자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엇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로 얘기하는 게 주식이니까 주식을 부동산처럼 생각해보고 열심히 얘기하고 의논하고 물어보고 해서 샀습니다. 그럼 무엇이 해결됐고요? 그럼 이 집을 산 것이나 뭐 주식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으니까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집에 투자한 그 돈이 손실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건지 현재의 지식으로 가지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엇이 끝난 거죠? 이렇게 끝난 것이 손실이나 이익에 대해서 아니면 이 무엇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그때가 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해결되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 답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지루한 이야기지만 이걸 이해하셨으면 다음으로 보실 거는 좀 더 쉬운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 주식 주가의 변동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파도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도는 항상 오는 거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겁니다. 잡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멈출 수도 없죠. 그래서 파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파도를 잘 지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 해기의 법칙이라 그러죠. 파도가 높고 낮은데 이 파도의 높고 낮음을 보시면 높을 때와 낮을 때를 계속 평균적으로 보면 하나의 직선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살 때 뭐 쉽게 어떤 분들은 뭐 한 10만 불 이하 되는 사람들 뭐 아니면 100만 불 이하 되는 거는 투자자들은 뭐 단계적으로 사느냐 뭐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다 사고 싶은 종목을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한 번에 사고 싶은 종목을 만약에 내가 10,000불 있는데 1,000불을 그냥 이 종목을 사겠다 해서 1,000불어치 한 번에 사고 그냥 땅에 묻어두면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꺼내보면 그러면 이제 괜찮겠죠. 뭐 상위 종목 괜찮은 종목 고르셨으면 그렇지만 이, 저기 10,000불 가진 사람이 1,000불 투자해 놓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팔고 싶고 그다음에 또 사고 싶고 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홀딩해서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작은 사람일수록 좀 더 싸게 들어가서
내가 산 것보다는 지금 떨어진 가격이 그래도 높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지만 사실 투자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투자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평균 회귀를 생각하시면 이 밑에 포함되는 이 부분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으로 보셨을 때 팔고 싶은 거는 윗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차트 분석도 된 것 같습니다.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은 S&P 500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 주식이라고 해도 되고 세계 주식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5년 동안의 표입니다. 5년 동안 여기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올해까지의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잘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때도 있죠. 그리고 크게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자잘하게 떨어지는 때와 크게 떨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은 보통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가 없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17년에서 18년 동안에는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지만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본다면 작은 파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1년에서 2년을 기다리면 분명한 기회가 오고요. 최소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작은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 기회는 이 사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종목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그런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그런 좋은 뭐죠?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1년짜리 곡선인데 우리가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한참 행복하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재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1년을 봐도 파도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파도가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 곡선입니다. 한 달에서도 이렇게 파도가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회귀의 법칙을 따지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일단 무엇을 정하신 다음에는 이 주가가 변동하는 곡선을 파도처럼 보시고 평균 회귀의 법칙을 보셔서 사고 팔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그 주가의 흐름과 회사에서 나오는 뉴스를 살피시면 당연히 이 파도를 즐기면서 타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주식을 가지고 단기를 하든 장기를 하든 승산이 높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애플이고요. 여기 고점에 있고 저점이 있는데 이제 이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색은 20일 평균선이고요. 그다음에 이 뭐 퍼플색 자주색은 50일 평균선, 빨간색은 100일 평균선입니다. 보통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평균선을 그어서 하는데요. 이 보시면 20일 평균선 위에 한참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이때가 주식을 안 사면 여기 보시면 주식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지만 기다렸다가 주가가 조정받을 때 이때쯤 사는 거나 이때쯤 안 들어간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도가 항상 오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사도 된다라는 얘기를 명심하시고 조바심 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주식을 좀 단기 거래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이 그린색이 저는 21선이 아니고 13일선입니다. 13일선이란 것은 2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2주에서 3주 정도 되는 평균 이동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동선 위로 거래될 때는 아무래도 과매수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이거 안 사면 안 돼. 이럴 때가 이 평균 13일 평균 이동선 위에 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평균 이동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안 되는가 봐 할 때가 이렇게 되고요. 그 주가의 주가가 50일 평균선이나 아니면 100일 평균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원하는 주식을 사면 좋지만 상승기 때는 여기 보신 것처럼 50일을 이게 애플이긴 하지만 50일선을 치고 간다든지 아니면 조정 기간을 받을 때는 100일선 밑으로 빠진다든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그 종목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그런 때를 기다려서 사셔도 충분하고 애플도 그렇고요. 다른 주식들 특히 제가 어제는 NNDM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그거나 아니면 최근에 QS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QS가 지금 현재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식이 내려와서 13일선이랑 만나다가 나중에 13일선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 51선을 한번 터치하든지 그때 되면 그 QS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사시면 좋은 때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살 때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보다는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현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이러면은 뭐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데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나 자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나한테 유리하냐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사듯이 자산의 한 부분을 소유하게 되시면 그러면은 장기 투자도 쉬우시고 무엇을 살지도 분명해진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이런 무엇을 사실 때 아니면 무엇을 가지기로 결정하셨을 때 확실하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뭐 부동산 앞으로 확실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오산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신 것이 단내림 효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사용했던 그 방법이 얼마나 잘 맞았느냐에 따라서 앵커링 이펙트, 내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앵커링 이펙트, 단내림 효과가 생기고요. 거기서부터 진행되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확장 편향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생각에 조금 더 확률이 높아서 일을 진행시켰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임시 방편입니다. 누구나 100% 답을 알면 좋겠지만 투자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100%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다만 들었을 뿐이고 잘 됐다면 그때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단내림 효과, 확장 편향, 임시 방편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평균 회귀의 법칙을 통해서 계속 이 평균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회귀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사고 파는 그 시기를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경우든 파도는 또 오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